스웨덴에서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언어를 배우게 했어요. 아라비아어 이런 거. 이런 걸 배우게 했는데 그걸 배웠을 때 못하는 애들을 선생님이 이제 체크를 했어요. 얼마나 고생하고 있나. 그 정도와 비례해서 두꺼워진 부위가 이 전두엽 부위였어요. 거기가 이제 발음을 좀 도와주는 부위이기도 한데 인격이 성숙하는 부위. 안녕하세요, 영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뇌과학 선생님 김지은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과에서 부교수로 이제 뇌인지과학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서울의대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과 수련을 받아서 정신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었을 때 학습이나 공부에 있어서 타고난 재능이 있는 뇌가 따로 있나요? 딱 제 연구 분야예요. 제 연구 분야가 유전자의 언어 학습에서의 기능을 연구한 게 이제 2019년에 논문을 낸 게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한 연구가 뇌에는 수분 채널이 있어요. 네. 그 채널을 관장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네. 그 유전자가 어떤 변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5주 동안 공부를 시키는데 네. 어떤 사람은 뇌가 두꺼워지고 어떤 사람은 안 두꺼워지고 저도 데이터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은 제가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저 안 봤어요. 너무 실망할까봐. 그러면 특정 유전자는 학습 흡수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뇌 가소성조차도 만드는 거죠. 그 유전자가.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 없다. 학습의 효율은 예측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오고 학생들이 그동안 많이 쌓아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5주 동안의 효율 자체는 예측하지 못해요. 어려운데요? 시험 점수는 다르지 않았어요. 그 유전자형에 따라서. 단지 좀 더 효율적으로 뇌가 변했을 뿐이고 이 사람들이 공부를 계속 똑같이 한다면 네. 이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똑같이 하질 않아요. 유전자형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게 노력의 정도까지 또는 환경의 정도까지 예측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럼 유전자적으로 뇌가 더 흡수가 잘 되는 뇌는 있지만 환경, 네. 태도,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죠? 그동안 쌓여온 경험. 쌓아온 경험에 따라 변수가 되고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학습에서는 또 중요한 게 메타인지거든요. 네. 내가 얼마나 인지 자체를 조절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 많은 어머님들께서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얘 공부는 아닌가? 그랬을 때 빨리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나요? 제가 위선적이 안 되기 위해서 저희 아들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래도 공부를 시킬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학원에 있으니까 언어학습으로 이제 해서 생각하자면은 스웨덴에서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언어를 배우게 했어요. 아라비아어 이런 거. 이런 걸 배우게 했는데 그걸 배웠을 때 못하는 애들을 선생님이 이제 체크를 했어요. 얼마나 고생하고 있나. 그 정도와 비례해서 두꺼워진 부위가 이 전두엽 부위였어요. 거기가 이제 발음을 좀 도와주는 부위이기도 한데 인격이 성숙하는 부위예요. 공부를 그냥 포기시킨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전두엽의 조절 능력 같은 거를 그냥 포기시키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의 공부만 일단 시키고 있어요. 전두엽이 자극될 정도. 네. 네,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길 정도. 그러면은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조절 능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연구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인격 성숙하고 어느 정도 자기 조절 능력이 이제 인격 성숙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어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이제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성품을. 갑자기 어깨가 되게 무거워지네요. 그러면 공부는 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인데 이거 싫어하잖아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 시켜보면은 좋아하는 애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공부 어디까지 몰아붙여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많이 고민하면서 알게 된 모델이 있는데요. 유명한 모델이에요. 생체 적응 과부하 모델. 과부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종 모양이에요.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고 오히려 피로를 느낀다. 적정한 정도로 있으면 능력이 최대치가 된다.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면 사람이 지치고 번아웃 되고 심지어는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싶어.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된다. 그거를 과부하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정도로 시키면 좋을까? 우리 아이는 제가 해보니까 한 20번에 한 번 정도 챌린지가 있고 네. 19번은 자기가 잘한다는 느낌,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인지기능이 뛰어난 아이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도전적인 과제를 주고 그래야 이제 지루함을 안 느끼고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느리다 그러면은 조금 더 쉬운 과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2단계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자기 효능감도 느리고 자기 조절 능력도 느리고, 그러면서도 해마체의 세포를 안 죽이는 그 정도의 양이 아닐까. 근데 그거는 개인마다 다르다. 저는 또 궁금한 게 번아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번아웃이 다시 오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뱀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뱀을 만나면은 나뭇가지만 봐도 이게 뱀 같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기억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다가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더 쉬운 걸 배워요. 더 쉬운 걸 배우고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줄이는 거죠. 다시 덮어쓰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한참 걸려요. 그건 덮어쓰기는 오래 걸린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트라우마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네. 트라우마는 잊혀지진 않지만 자꾸 덮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즐거운 기억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뇌과학 전문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가장 궁금했었던 것, 될놈 되리냐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유전자만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계속 시켜야 되냐에 대한 질문,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서 공부의 효율뿐만이 아니라 그 뇌가 자극이 되면서 다른 영역도 발전이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